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5월 3일이고요. 제가 뭐 대학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항상 우리나라의 그 대학 그 교육 시스템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의료 계획,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런 걸 보면서 본인들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뭐 1, 2등 하고 실력이 좋아가지고 당연하게 주변에서 권유하는 대로 의대를 가고, 또 뭐 사회 그 나오면 취업하기 좋고, 또 본인들 뭐 개원해가지고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 또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특성, 또 그 일을 함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 해서 행복을 느끼는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릴 텐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 의대를 가고 뭐 또 법대를 가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 물론 이제 지금 약간의 상층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법대를 나오면서 요즘은 뭐 정치권에도 그 특히나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인원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정치권으로도 많이 흡수가 되고, 이번에 또 그 의료계획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그 의사들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봐왔던 존경하던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약간의 또 실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어떤 그걸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목소리를 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뭐 의술 그러면 거기에 또 인술이 포함이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오세정이란 분인데요. 서울대 물리 천문학부 명예교수 전 총장이시네요. 오세정 전 총장이신데, 이분이 대학 무전공 입학 제도가 성공하려면 이런 자아로 이제 올려놨는데, 너무 한번 언뜻 읽어봤습니다만은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들이 대학 가서 공부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인문이라든가 역사, 철학 같은 강의를 들어보고, 본인의 어떤 소양이라든가 가져고자 할 방향점에 대해서 자신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게 정립이 된 다음에 평생 이제 해야 될 그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갖다가 몇 군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대학 캠퍼스의 최대 이슈는 의대 정원 조정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에 못지않게 대학 사회를 흔들어 놓을 이슈가 있다. 무전공 입학 제도다. 무전공 입학이란 학생이 대학 입학 때 전공 구분을 하지 않고 2학년 이후 전공을 정하는 제도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신의 적성과 직업 선택을 좀 더 알아본 후 전공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융합적 사고력이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부흥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도 있다. 그러나 인기 전공 의뢰의 쏠림 현상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기초학문 등 소위 비인기 학과들은 고사할 것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논란의 시초는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국립대학 육성 사업 개편안이었다. 이 안에는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가 전체 신입생의 20%에서 30%를 무전공으로 뽑으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아마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대학들로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무시하기 어려우니 사실상 이는 무전공 입학 제도를 강제하는 안으로 해석되었다. 그래서 관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대학가의 반발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 제도의 도입을 재정 지원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 평가에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완화하였다. 그래도 대학가의 반발은 계속돼 인문 대학 학장협의회 등에서는 기초학문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 무전공 학생 입학 정원 배정을 놓고 대학 본부와 학과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아마 교육의 전체적인 측면이라든가 향후 어떤 그 방향을 본다면은 찬성을 해야 될 텐데, 또 이제 뭐 각 학과가 있고 그 학과에 재임하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기초 부분에 대한 뭐 교육이 안 돼 있을 때는 인문대학장, 특히 이제 인문대학장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러게 대학에 입학할 때 자신의 적성이나 특기보다는 수능 성적과 내신 등급에 맞춰 합격할 수 있는 학과에 지원서를 넣는 일이 많다. 그렇게 입학한 후에는 대학의 경직적인 학과의 벽에 갇혀 불행한 대학 생활을 하게 된다. 무전공 입학 제도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이게 이제 뭐 상세하게 써놨습니다만 다 이제 읽어볼 수는 없고 이걸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서 이제 대학들도 새로운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자기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는 학과에 갇혀서 평생 고민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뭐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생명을 관리하는 어떤 그 의사의 길을 택할 때는 또 본인들한테 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나 이제 법조계 쪽으로는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진짜 인성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관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뚜렷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물론 법률적인 지식이나 소양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격 형성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선행이 돼야만이 뭐 이렇게 법조인들이나 의사들도 정상적으로 양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전공 입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법조인들이나 의사들을 양성할 때 기초 소양이 충분하게 되고 인간성이 갖춰질 수 있는,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국가관이 투철한 그러한 사람들, 인재들로 육성이 되고 길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